반갑습니다. 오늘 동형 2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이 법이 개정된 내용이죠.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됐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등과 관련해서 업무 관련 범죄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변조 이런 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것도 사문서 위조죠. 그 다음에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입니다. 횡령은 뭐 돈 떼먹는 거 이런 거 되겠죠. 금고 이상, 금고라는 건 징역하고 다른 점은 징역은 일을 시키고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상범, 확신범인 경우.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징역, 금고, 사형 다 포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형도 포함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뭐 사형 선고받는 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옛날에는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만 처벌했는데 지금은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자, 소개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등록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범위에는 무등록 중개,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짓 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 금지행위 모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 공시조 그게 전부 10가지가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 1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또 2분의 1 깎아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최근에 개정된 법령은 개인에게도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가 500만 원, 100만 원 두 개죠.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개인에게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만 법인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그래서 500만 원이었고 개인은 전부 100만 원 이하였는데 최근에 개정된 게 최근이 언제냐면 2014년도 연수교육안 받는 경우 개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역시 2014년도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작년에 바뀌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에게도. 그 외에는 개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에게는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다 법인이잖아요. 법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옛날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틀린 것인데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러면 은행에 금융기관에 우리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 은행에서 보통 한 0.2%, 0.3% 이 정도 커미션을 주더라고요. 대출 알선하면 그 커미션을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받아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중개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은행 융자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설정하고 해주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그래서 그 대출 커미션이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받을 수 있다. 판례입니다. 1번. 자,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예,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예, 중개는 몇 건 안 했는데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검사가 어쨌든 몇 건 안 했지만 한 건만 한 건 아니잖아, 몇 건 하긴 했잖아. 이러니까 예, 몇 건 좀 하긴 했는데요, 좀 직업적으로 업으로 반복했다면 비록 컨설팅에 부수하여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했으므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딱 한 건만 했다면 중개업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건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요. 조력이라는 말이 도와준다는 뜻이죠. 용이하게 이 말은 쉽게 이 뜻이고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은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을 실장이 떼먹었으면 그건 중개행위이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은 고객이잖아요. 고객,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요. 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공동중개를 했으면 개업공개사 2명이 개입됐다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매수인한테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면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중개에 해당되니까 중개사고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중개에 해당 안 되면 즉 매수 의뢰인 측 개업공개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일반 손님, 고객 입장에서는 공동중개하는 게 좋고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법인은 보정설정 금액이 더 많잖아요. 4억 이상, 개인은 2억 이상이니까. 만약 분사무소까지 있다면 분사무소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분사무소가 3개 있다면 6억, 주된 사무소 4억 하면 10억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자,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데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억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기억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니은에 이게 소위 권리금인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단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를 완성한 때만 계약서를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가 뭐냐?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죠. 그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이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10% 20% 받아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좀 현실적으로는 좀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알선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되는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못하도록 하면 그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약서 작성 안 하고 어떻게 돈 받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현실적인 거는 뭐 현실적으로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 행정사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중개 완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개란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그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완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노트 뭐 이런 거 책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거 소개해주고 소개비 받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중개보수라면은 법정보수만 받아야 되지만 책 하나 소개하고 10% 받아먹어도 커미션 받아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중개가 아니고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중개대상물에 권리금도 포함한다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해도 되겠죠. 중개대상물이 되면. 그 대신에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0.9밖에 못 받겠죠. 지금은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받아요. 권리금 1억 소개하고 1,000만 원 받아먹는다고요 보통. 근데 이제 중개보수면 1억 알선했다 하더라도 90만 원밖에 못 받죠 최대. 아직 법은 안 됐는데 뭐 입법 발의를 했다더라고 국회의원들이. 그 협회에서 자꾸 로비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들도 이거 나중에 그 자기가 무슨 법 발의했다 이런 게 실적에 잡히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법 발의한 게 없다. 통과되고 안 되고는 국회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의를 해야 돼요. 재정 발의를 하면 뭐 국회 통과 안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다수당에서 반대해서 통과 못 됐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거래하면 불법인 거, 처벌받는 거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는 권리금 아무나 해도 됩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추첨 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이거는 불법이에요. 처벌받아요. 예를 들면 청약통장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청약통장 알선하면 주택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모두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토권 이런 거 거래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아직 그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문제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만 끝나고 나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3번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4번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기간 기출문제입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1번이 답입니다.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를 적어놨습니다. 이해 안 되면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휴업, 폐업은 왜 전자문서 안 되냐?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등록증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개하겠다고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하죠? 그럼 재개신고하면 전자문서로 하면 등록증은 안 받아와도 되냐 이러는데 받으러 가야 되죠 결국.
그래서 저도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받으러 가기 싫으면 택배비 주고 보내달라고 하면 아마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죠. 왜냐하면 고용관계 종료는 미리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두면 미리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기분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월급 받고 나면 안 나와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보니까 월급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하니까 병원에 있다 이랬는데 며칠 더 있으니까 옆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사무소에. 그건 불만이 있어서 그래. 사장님한테. 무슨 불만이냐. 월급, 돈이죠. 월급이 가장 중요하죠. 월급 준다는 약속 안 지키거나 이러면 또 뭐 예를 들면 50% 준다 이렇게 하면 그 50% 그냥 막연하게 50%라면 애매해요. 중개보수 받은 거에 50% 무조건 준다. 아니면 50% 받은 거에서 비용 빼고 준다.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야 되고요. 그럼 비용을 뺀다고 하면 비용은 뭐를 비용으로 본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돼요. 그럼 불만이 없잖아요. 미리 알고 왔으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직원을 취직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 50% 준다 해놓고 저는 당연히 중개보수 50만 원, 100만 원 들어오면 5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10만 원밖에 안 줘. 왜 그러냐 보니까 뭐 월세 빼고 뭐 전화요금 빼고 뭐 빼고 전기요금 빼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그럼 그 뺀 걸 뭐 구체적으로 증빙자료 첨부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뭐 다 빼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거기서 반 가르면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 현실이. 그래서 그만둘 때는 거의 다 말 안 하고 미리 한 달 후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럼 또 다니기 힘들어. 좁은 공간에 숨을 쉬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한 달 후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 한 달 버티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10일 이내 X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 간청이 아니라 이전 전 등록 간청이 하죠. 아유, 말 잘못했네. 분사무소는 제가 말 잘못했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죠. 주된 사무소. 이전 후는 맞네요. 뭐 일반 분사무소가 아니라면 이전 후가 맞죠. 이사하는 것처럼.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암기 프린터 4번에 맨 뒤에 보면 4번에 맨 뒤에 보면은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인장등록,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해 하죠. 분사무소의 경우. 다만 암기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보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했다면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바로 위에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지도감독은 둘 다 이렇게 적어놨죠. 둘 다라고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도 할 수 있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 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인데 1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4억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그 법인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14조 6개는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개는 겸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X.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제가 2억 요것만 조금 숫자 바꿨는데요. 기출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꼭 자기 건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할 수 없겠죠. 사용권이니까 나무 건물에 새 얻어서 들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6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다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7번까지 나와 있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이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이게 뭡니까?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잖아요. 필요한 절차가.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아, 요거 제가 못 고쳤네요. 여기 바뀌었죠.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보고였는데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부하는 아니다. 이렇게 누가 주장을 했나 봐요. 옛날에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별도의 독립된 독립된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법인격이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보로 바꿨어요. 보고가 아니고 통보. 옛날에 보고였는데 5일은 숫자 그대로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예, 그래서 4번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 53번에 교육제도 표 맨 밑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세 가지가 사전교육입니다. 즉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이 세 개는 사전교육인데 미리 받아야 되는데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세법이 해마다 개정되잖아요.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법 개정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그만둔 지 1년 넘었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 아닌 것. 답 1번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수사보자 5개입니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율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이 5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죠.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 취직할 수 있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암기 프린트 31번에 이 말인데요. 1번이 답입니다. 부정행위 했다 하더라도 징역 갔다 벌금 받았다 이런 형이 확정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부정행위 한 것만으로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시험만 못 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죠. 벌금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징역 벌금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짜리는 암기 프린터 46번에 3년짜리 정리되어 있고요.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3개월 초가 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징집, 입영, 치약,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고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휴업기간 중에 폐업 또는 재개신고할 수 있다. 예, 6개월 휴업한다 해놓고 5개월 만에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신고를 미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25번에 그게 맨 밑에 보면은 표시광고 사항, 성명, 소연 등,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소면 종가형,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 18가지입니다. 예, 그거 보고 암기해야 되는데 답은 2번. 이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의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학 원론의 공인중개사법 2문제, 공법 2문제, 세법 2문제, 민법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동산학 원론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도 공법 한두 문제 나오죠. 개론 원론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내도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인터넷 광고할 때 건물주 누구다, 이거는 광고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구 중 건물이다, 박정희 건물이다, 박용덕 건물이다, 그런 거는 알릴 필요 없죠. 주인이 누구라는 거는. 답 2번입니다. 2번. 감평 34회 감정평가사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올해 35회, 그 작년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35회 감평도 올해는 35회. 자, 11번입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했는데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 취득 관련 조세, 요거는 암기 프린트 6번에 있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암기 프린트 9번에 있다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답은 2번입니다. 요 3개.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은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고 확인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이 아닌 거 되는데, 옛날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2의 서식에 기재했는데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는 계속 좀 가지고 오십시오. 암기 프린터 161페이지, 암기 프린터가 아니라 요약집 161페이지, 160페이지, 요약집 160페이지에 보니까 기본 확인사항 동그라미 6번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160페이지 요약집. 이 160페이지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 이게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서식에. 우리 학원 같은 거는 옆에 장례식장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식당 같은 거 장례식장이 제가 비선호시설이라고, 비선호시설이 뭐라고 법에 규정된 건 없어요. 어떤 게 비선호, 왜냐면 비호, 불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거는 내 집 앞마당에, 안 좋은 거는 멀리 떨어지게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아파트 뭐 입주 예정자 이런 거 막 데모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비선호시설이 뭔지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뭐 이런 것들 이를테면 되겠는데, 이거는 1이 주거용이고 3이 토지입니다. 근데 2는 비주거용, 상가 같은 거는 어쨌든 상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게 좋잖아요. 무슨 사람이든 사람이 지나가야 팔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답 4번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13번 겸업 제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타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규제하지 않은 한 겸업해도 됩니다. 식당 하면서 옆에 중개업해도 됩니다.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직접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업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고요. 겸업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국토부에 저 대학생인데 중개사무소는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학교 계속 다니고 싶은데 겸업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토부에서 겸업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을 보조원에게 쓰도록 맡겼다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 자격이 반드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도 빌려주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입니다. 모든 이게 틀렸습니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죠. 암기 프린터 24번, 암기 프린터 24번에 동그라미 6번 맨 뒤에 부칙개공 불가라고 적어놨잖아요. 부칙개공. 부칙개공이 소위 옛날에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 자격증 없는 분들이죠. 부칙개공은 안 됩니다.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는데 소개하는 건 가능하죠. 도배업체도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분양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것을 분양 대신하는 게 분양 대행업입니다.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대행을 계속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하면 그게 분양 대행업이잖아요. 업이라는 말 들어갔다고 무조건 X는 아니라고요. 분양 대행업은 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도 안 됩니다.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됩니다. 이거 시험에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거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법인이 6가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 건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 해보니까 어떤 분이 법정 보수가 1200만 원인데 나중에 돈 더 달라, 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돈 더 달라 해가지고 4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렇게 더 주고 나서 밀었는 거에 더 준 사람 아들이 초과해서 줬다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일단 업무정지 6개월 이하잖아요. 6개월 이하인데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개별 기준 6개월이니까 3개월 때리고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경찰에. 자기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냥 어쨌든 초과해서 받았다는 그 민은 그것만 가지고도 업무정지 가능하거든요. 행정처분이잖아요. 업무정지가 행정처분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사 의뢰해가지고 징역이나 벌금 받을 수도 있죠. 그게 형벌이잖아요. 징역, 벌금, 형벌. 하나 위반해가지고 행정처분도 받고 즉 업무정지도 당하고 징역, 벌금도 받고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징역하고 벌금 두 개 받는 건 없죠. 징역 또는 벌금이죠.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는 건 없다고요. 징역 또는 벌금. 그리고 징역 또는 벌금은 전부 다 이하입니다. 이하. 시험에 이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이상은 신경 안 쓰고 그냥 3년에 3천만 원 이상이다 하면 X예요. 이하죠. 이하 전부. 이상은 없어요. 기출문제 이상 해가지고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이하라고. 공인중개사법에는, 형법에는 예를 들면 살인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만약 살인을 했으면 5년은 최소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하입니다. 이하. 3년 이하니까 실제로는 3천만 원 이하니까 징역 가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죠.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죠. 보조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아니잖아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8번. 개공은 업무정지 받습니다. 직원을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죠.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인데 요거는 암기 프린터 31번에 8번에 있습니다. 31번에 8번. 암기 프린터 31번에 8번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그 가로 안에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돼 있죠. 요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된다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등록 기준이 뭡니까?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근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즉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을 구하면 다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거 5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낸 사심문제도 사심문제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 시험이 그래요. 실제 시험이 한 5문제 정도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거 낸다고요. 근데 최소한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은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모의고사도 보시면 그럴 거예요. 비슷해요. 그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제가 말할 때도 나오고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런 거는 지금 와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죠. 이때까지 강의 들으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별로 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냐,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해야 돼. 그런 거 자꾸 집착하고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그렇게 낸다고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보니까 트럼프 열받게 만든다는 게 전략이더라고. 그렇게 약 올리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거 방어하려고 다른 거 다 잊어먹고 흥분한다고. 그러면 국민들로 봐서 간전한 사람 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게. 이번에 좀 흥분했다더라고. 유세 현장에 사람들 재미가 없어가 다 떠난다 막 이렇게 약 올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세도 하고 막 그게 흥분해가지고 그 설명 엄청 시간 많이 하고 다른 거 하나도 말 안 하고 그게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게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흥분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해명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출제인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들 흥분해가지고 어려운 거만 한두 문제 내놓으면 그거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다른 거 다 시간 안배 못해가지고 떨어진다고요.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제껴버리고 아무거나 하나 찍어버리고 쉬운 것만 해도 6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전략을 100점 받으려고 하면 떨어져요. 어려운 거 나옵니다. 안 들어본 거 최소 한 5문제까지 최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5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